구루의 길. 구루 스토리. 세호는 모든 면에서 비범한 아이였다. 서너 살 무렵이 되자 한글과 기본적인 연산을 깨우쳤고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성인들이 읽는 고전을 탐독하며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렸다. 주변 어른들이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 깊은 인상을 받은 책이 7살에 읽은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엄마만 해도 가족과 사회의 잣대에 얽매여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녀가 책을 읽고 천천히 첨삭하게 된 주제였다. 그녀의 뛰어난 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능력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하게 느껴졌었던 것이다. 여기서 서연이 전하는 공감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운 채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낀 뒤 그들의 마음까지 부듬는 것이었다. 그 시절 마음이 아픈 어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연은 곧장 동화를 지어내곤 했다. 장애 자녀를 둔 유모에게는 할머니가 아픈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엄마에게는 신데렐라가 왕비와 맞서는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동화를 구현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른들은 위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손녀를 가르치겠다는 할머니의 뜻에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운명이라니 몸이 약한 딸에게는 과한 짐 같았다. 더욱이 한자로 된 고전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힘든 책이 아닌가? 하지만 서연은 할머니에게 배우는 공부가 재미있었다. 수천 년 전 쓰인 책들을 탐독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깨우쳐 나갔다. 하늘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저녁으로 바뀌는 불행과 복이 있다. 이런 글귀들이 서연의 가슴을 울리곤 했다. 명상을 시작한 것도 7살 무렵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절에 갔을 때 그것이 마음 공부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100일 동안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명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작정 무릎을 꿇고 눈부터 감았으나 한참이 지나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 공부를 지나치게 몰입했던 탓일까? 서연이 밤새 고열에서 시달렸던 날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리며 심한 갈증을 찾아왔다. 마침 머리맡에는 유모가 가져다 놓은 차가운 보리차가 있었다. 그걸 단숨에 들이킨 찰나 서연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차가 지닌 맛과 향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보리차를 수없이 마셔봤지만 제대로 음미하는 건 그날이 처음 같았다. 곧이어 깨달음도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명상을 마친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고요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콧속으로 들어온 뒤 온몸으로 퍼져갔다. 그 다음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린 소연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그녀가 구루의 운명으로 살게 된 첫날이었다. 2.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베로나의 햇살. 이탈리아 베로나의 불화관장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낭만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서서 나는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인공이 된 듯 마치 공장은 하나의 무대 같았고 여행자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 무대를 자유롭게 누렸다. 전날 인터뷰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탁월한 통찰력과 강렬한 에너지로 나를 사로잡았다. 몇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완전히 대화에 빠져들었다. 마음속 한켠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버지와의 약속.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 놀랍게도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졌던 걸까? 광장 바닥이 빗방울에 젖어 있었다. 맑게 갠 하늘은 청명한 푸른빛으로 빛났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원형 경기장 위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바닥에 반사되자 은빛 물고기가 팔떡이듯 광장 전체가 반짝거렸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 오늘의 태양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작은 나무가 된 것처럼 오늘 서연을 만나면 또 어떤 희망을 품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중학교 시절에 배운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 미오였다. 얼마나 멋진 햇볕일까? 폭풍 우는 지나가 하늘은 맑고 상쾌한 바람에 마치 축제처럼 햇빛이 비쳤다. 그러나 그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오, 나의 태양이여. 그것은 빛나는 눈동자. 오늘을 즐기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브라운 톤의 선글라스, 옅은 핑크색 립스틱, 복숭아빛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서연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해빙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네? 해빙이라뇨? 해빙. 내 심장을 파고든 그 단어다. 그런데 내가 벌써 실행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지금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 관장의 풍경과 이 햇살이 주는 축복을 지금 온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이렇게 전해지는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제가 해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생각보다 정말 쉽네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내 일상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우리는 바닐라 젤라또를 하나씩 손에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처럼 내 구두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북을 부딪히는 듯한 경쾌한 소리가 났다. 리듬감 있는 그 소리에 기분이 한껏 더 들떠올랐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입속에서 사르르 퍼져나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마음껏 즐기기란 너무도 쉬웠다. 전날 서연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있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무작정 쏟아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나 봐요. 마찬가지로 부의 에너지도 어디선가 풍족하게 쏟아져 있겠죠? 네, 태양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만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오페라로 유명한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다가와서 그럴까? 반가워서일까? 서연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느껴졌다. 그때 걸음을 옮기던 서연이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페도라를 쓴 거리에 악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타를 치고 발을 구르며 이탈리아 민요를 노래하는 남자를 보고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흥겨운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아낌없이 박수를 치고는 기타 박스에 꽤나 넉넉한 돈을 넣었다. 그녀는 지금 해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나 혼자 이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아마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겠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 여행에 든 돈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많은 곳을 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 휴가가 며칠밖에 안 남았네.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면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했더라?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면서 어떻게 해빙을 배우고 나자 나는 이제 햇살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따사로운 햇빛을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정작 몰랐을까?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서연에게 물어보았다. 아까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해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당장 해빙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만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10. 진짜 부자. 찐부자. 마침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 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서연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된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어.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서연이 말한 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는 훌륭해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을 100% 사는 느낌이에요.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 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 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해 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 그런 건지 해빙을 하는 것이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도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눈에 띄는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세훈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의 비밀을 알까? 씻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던 듯이 서연은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뇨?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만 봐도 해빙은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도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있음을 얻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연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써 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 에너지가 나중에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것이고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은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힘을 내어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아,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맞아요. 원인과 결과. 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연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하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서연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원이 환하게 웃었다. 센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이래서 즐거워요. 정답이에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듯 그녀가 쇠골 사이에 놓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진주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을 뿜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 1달러라 해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해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진짜 부자는 돈을 그걸로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가 얼마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해요.